예약 끝! 이제 곧 일본 여행 가요. 일본 여행이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알아보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러실 겁니다. 그 중에는 대다수 도쿄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을 가려고 계획 중이시겠죠? 4, 5년 만에 가능해진 일본 여행이니까 엄청 설레실 겁니다. 그런데 썸네일을 보고 이건 뭔 김 빠지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최근 저에게 도쿄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대한 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는데 저는 실제로 지금 가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가면 도쿄 디즈니 리조트든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든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기도 하거니와 신규 어트랙션이나 공연 오픈이 코앞이라 지금 가면 새로운 것들을 못 즐깁니다. 하나 염두하실 건 저처럼 밥 먹듯이 해외 테마파크 다니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가고 새로운 거 오픈하면 또 가고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일본 테마파크를 가시거나 처음 가시는 거라면 조금 참았다가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분 넘게 쏘다닌 자칭타칭 테마파크 덕후인 제가 왜 지금 도쿄 디즈니 리조트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을 가면 후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테마파크에 가면 후회하는 첫 번째 이유, 티켓이 비싸고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쿄 디즈니 리조트의 경우 현재 1일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일권부터 4일권까지 팔아서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를 모두 즐기기에 좋았죠. 2일권에서 4일권으로 갈수록 조금 더 가성비 좋은 값으로 판매가 되어 조금 아끼는 맛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겪고 난 지금은 1일권만 판매하고 있어요. 디즈니랜드와 디즈니시 두 곳을 모두 가려면 1일권을 2번 구입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전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비싸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너무 붐비지 않게 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정 수량으로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예전처럼 아무 계획 없이 매표소에 가서 티켓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며 온라인으로 예매를 필수로 해야 하죠. 그 수가 제한적이라 매진이 빠르게 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고자 한다면 티켓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하고 조금 더 미리 티켓을 구입해 놔야 하죠.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의 경우는 좀 낫습니다. 확실히 디즈니에 비해서 덜 조심하는 게 느껴지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빠르게 팬데믹 전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그래도 티켓을 구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디즈니만큼 제한을 두진 않지만 그래도 티켓이 빠르게 매진되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다른 나라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비해 유독 다양한 종류의 익스프레스 티켓을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익스프레스 티켓을 구입하려면 공식 홈페이지만한 곳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비자든 마스터든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쿨룩 같은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 티켓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공식 홈페이지만큼 익스프레스 티켓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진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거죠. 지금 일본 테마파크에 가면 후회하는 두 번째 이유, 패스트패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도쿄 디즈니 리조트에만 해당이 되는데 무료로 제공되던 패스트패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패스트패스는 각 놀이기구를 조금 더 빠르게 탈 수 있게 만들어진 무료 예약 제도였는데요. 이게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유료화가 되었죠. 그게 바로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입니다. 돈을 내고 어트랙션을 빠르게 즐기고 공연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신규 서비스죠. 예전에는 입장객 모두에게 빠르게 즐길 기회가 주어졌다면 지금은 돈을 낸 사람들에게만 그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2022년 말 현재 도쿄 디즈니 리조트에서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어트랙션과 공연은 단 4개뿐입니다. 나머지 놀이기구는 그냥 일반 대기로 기다려야 하죠.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있으니 예전만큼 그렇게 긴 대기 시간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적으면 2-3개, 많으면 5개, 6개까지도 무료로 빠르게 탈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으니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미국이나 파리의 디즈니 테마파크들은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 같은 유료 서비스를 거의 모든 어트랙션에 제공하고 있어요. 돈을 추가로 내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내면 많은 어트랙션들을 빠르게 즐길 수 있긴 한 거죠. 그런데 도쿄 디즈니 리조트는 단 4개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가까운 미래에 미국이나 파리 디즈니 테마파크들처럼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를 사용할 수 있는 어트랙션 개수가 더 늘어나긴 할 겁니다. 세트 형태로 몇 개 어트랙션들을 묶어서 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냥 대기 시간 있는 그대로 기다려야 하는 어트랙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 예전에 테마파크를 즐기는 형태라서 어쩌면 아날로그적인 느낌이라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트랙션 예약 제도가 있다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돈을 내도 안 되는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파크를 즐기는 게 어려워진 상황이긴 하죠.
지금 일본 테마파크에 가면 후회하는 세 번째 이유, 공연과 어트랙션 모두 완벽히 재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꼭 일본 테마파크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 테마파크들이 팬데믹 전처럼 완벽하게 운영이 재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쿄 디즈니 리조트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조금 덜 재개된 느낌이 있어요. 가령 도쿄 디즈니랜드의 대표 퍼레이드 드리밍업은 연기자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퍼레이드 시작 시점에 많은 연기자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시작 부분이 많이 허전하죠. 그만큼 연기자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전후 영상을 계속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연기자가 많이 빠진 것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공연을 하는 게 낫긴 하지만 이전 추억을 가지고 지금 방문한다면 뭔가 허전함이 느껴지고 아쉬울 거라는 얘기죠. 도쿄 디즈니 시에서는 머메이드 라군 시어터라는 극장에서 진행되는 인어공주 공연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이 공연은 아직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오픈한 신규 공연 송 오브 미라지는 팬데믹으로 인해 1년 만에 휴연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죠.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야간 퍼레이드 유니버셜 스펙터클 나이트 퍼레이드 더 베스트 오브 할리우드는 퍼레이드와 프로젝션 매핑이 접목된 타 테마파크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퍼레이드였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휴연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도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형 어트랙션 터미네이터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죠. 만일 오랜 휴연 끝에 철거하는 걸로 결정된다면 터미네이터 어트랙션은 이제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재개되지 못한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 그 이전 추억으로 현재 일본 테마파크들을 방문한다면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가시는 거라면 문 닫은 입구나 허전한 공연 시간표를 보게 되겠죠. 지금 일본 테마파크에 가면 후회하는 네 번째 이유, 신규 어트랙션과 공연들이 곧 오픈하기 때문입니다. 도쿄 디즈니랜드는 개원 40주년 축제를 준비 중인데 2023년 4월 15일부터 드림 고 라운드란 이름으로 그 축제를 시작할 예정이죠. 앞서 언급했던 퍼레이드 드리밍업이 사라지고 신규 퍼레이드 디즈니 하모니 인 컬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규 퍼레이드와 함께 40주년이라는 기념적인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도쿄 디즈니시는 판타지 스프링스라는 이름의 신규 테마구역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겨울왕국, 피터팬, 라푼젤을 테마로 하는 공간이 한 곳에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여기에 4개의 신규 어트랙션이 동시에 생기게 되죠. 겨울왕국은 엘사의 얼음성과 함께 아렌델 왕국이 재현되며 1개의 어트랙션과 1개의 레스토랑이 오픈하고, 피터팬은 해적선과 함께 비밀 아지트가 생기고 2개의 어트랙션과 1개의 레스토랑이 오픈합니다. 라푼젤은 원작에 나오는 탑이 재현되고 역시 1개의 어트랙션과 1개의 레스토랑이 생기게 되죠. 도쿄 디즈니시 판타지 스프링스 호텔이라는 거대한 호텔도 지어지는데 이 모든 게 2024년 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또한 신규 퍼레이드를 준비 중입니다. 바로 노리미트 퍼레이드란 이름의 신규 공연인데 영화 싱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비롯해 세서미 스트리트, 미니언즈, 헬로키티 등이 등장할 것이라고 알려졌죠. 그리고 여기에 공식적으로 제휴를 맺고 포켓몬스터 캐릭터들과 슈퍼마리오 캐릭터들도 등장할 것이라고 하네요. 테마파크 퍼레이드에서 포켓몬과 슈퍼마리오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건 처음이죠. 이 신규 퍼레이드는 2023년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의 인기 테마구역 슈퍼 닌텐도 월드는 현재 확장 공사 중입니다. 지금은 전체 분위기가 100% 슈퍼마리오로 채워져 있지만 현재 공사 중인 곳은 동키콩으로 채워지게 되죠. 광산 열차를 타고 점프까지 하는 이색적인 롤러코스터가 준비 중인데요. 아직 오픈 날짜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공사가 시작된 지 오래된 터라 조만간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세계 테마파크 소식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테마파크 버프 웹진을 꾸준히 방문하시면 이런 최신 소식들을 발빠르게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 속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지금 도쿄 디즈니 리조트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을 가면 후회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겁니다. 사실 디즈니나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늘 신규 컨텐츠를 준비 중이라 언제 가도 다 즐길 순 없긴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운영이 재개되지 못했거니와 마치 짠듯이 가까운 미래에 신규 컨텐츠들을 대거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 참았다가 방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고 또 가실 분들은 상관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쿄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모두 갈 준비를 마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각 테마파크에서 꼭 타야 하는 어트랙션, 꼭 봐야 하는 공연 베스트 10은 꼭 체크하고 가세요.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통해 이 영상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테마파크 버프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흥미로운 테마파크 소식들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